문일평 1888년 5월 15일에서 1939년 4월 3일 한국의 사학자 겸 언론인, 조선일보 편집 고문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국사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많은 논문을 집필하였다. 저서에 조선사화, 호암전집, 한국의 문화 등이 있다. 1995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평안도 의주 출신이다. 본관은 남평. 호는 후암.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어를 배운 후 1907년 메이지 학원 명치학원 보통부 3학년에 입학하였다. 거기에서 홍명희, 이광수와 함께 공부하였다. 1910년 봄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귀국하여 평양의 대성, 의주의 양실,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최남선이 운영하는 광문회에도 관여하였다. 1년간의 교편 생활을 접고 1911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정치학을 공부하기 위해 와세다 대학 조도전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안재홍, 김성수, 송진우 등과 교유하였다. 그러나 2년만 다니고 공부를 중단하고 생각을 바꾸어 1912년 중국으로 건너가 다른 생활을 찾았다. 남경과 상해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상해의 프랑스 조계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신문사 대공화보에서 일어번역과 논설을 맡아 썼다. 당시에 홍명희, 주선, 정인보와 교류하였으며 신규식이 주도한 동제사에 참여하였고 신채호와 박달학원을 세워 교사로 재직하였다. 중국에서 귀국한 후 한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1919년 3월 12일 독립선언서의 일종인 애원서를 낭독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8개월간 복역하였다. 그 후 그는 문필가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시, 역사논설, 역사이야기, 수필 등을 집필하여 여러 신문이나 문학지에 게재하였다. 주로 역사 소재를 갖는 역사소설, 역사이야기, 역사수필 등이 주류를 이루며 신문의 중장기회를 연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가 언론사인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발표한 시, 역사논설, 수필 등이 모두 100편을 넘는다. 그의 글이 게재된 문학지는 개벽, 청년, 학생계, 동명, 동광, 한빛, 별건곤, 신생, 삼천리, 소년, 서울 등이다. 한편 교직에도 재직하며 교육에도 헌신하였다. 중동, 중앙, 배제, 송도 등의 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다. 특히 그의 짧은 일생 가운데 말년에 해당하는 시기인 1933년부터 사망 시까지 조선일보의 편집 고문직을 맡으면서 언론을 통한 역사의 대중화에 힘을 기울였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 문화와 민족 정신을 찾아 널리 보급하려고 평생 노력하였다. 그의 역사 연구는 역사학자적 연구인 역사사실의 기초적 연구보다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실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가 집필한 글 가운데에는 사실에 기반을 둔 역사 이야기가 많다. 그의 역사 관련 논술이 지니는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사 소재의 다양성이다. 그의 역사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역사 지식의 보급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글의 소재로 삼았다. 우리나라의 자연, 사적, 예술, 풍속 등 남들이 쉽게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 영역까지를 두루 섭렵하였다. 그래서 그의 글은 수필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다. 이것은 민족의 장점을 발견하여 민족의 미래 개척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논술의 제목이 서술성을 띈다. 한양조의 정치가 군상사상의 기인의 도강화, 시의 도강화 등에서 느낄 수 있듯이 대중적 이미지를 갖는 제목을 많이 택하였다. 셋째, 거의가 단문으로 이루어졌다. 대미관계 50년사 등 몇 편의 저수를 제외하면 그의 글은 대부분 단문이 특징이다. 넷째, 평이한 문체를 특징으로 한다. 그의 사풍은
어려운 역사를 자신이 완전히 획득하여 이를 일반 민중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였다. 다섯째, 민족사를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민족적 긍지를 고양시켰다. 그것은 민족사이지만 매우 반성적 자세로 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인물 연구, 역사상 민족 운명을 좌우한 사건, 문학사 등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 이처럼 그의 역사 연구는 민족사의 반성적 측면과 민족혼이 발굴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어울리는 사학의 주류인 민족의식, 민족정신 고취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종 결집으로 조선정신인 조선심을 강조하였다. 조선심은 추상적인 관념론을 벗어나 다분히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증명으로 조선심이 결정체로서 한글을 들었으며 조선심은 세종대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실학사상도 강조하였는데 실사구시 정신을 자의 재검토, 재수립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조선심이 재현이라고 보았다. 결국 조선심은 우리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한 민중도 쉽게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 지도자나 일반 생활인도 강한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선의 외교 자세로서 타산성과 실리를 우선으로 하였다. 여기서 그의 사학 정신은 순수성보다는 강한 현실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비판을 통한 독특한 사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재구성하여 역사의 대중화에 힘썼다. 그의 민족사에 대해서도 결코 과대하거나 부회, 독단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저 역사를 재미있게 읽는 역사로 부담없이 다가서도록 대중화하였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52세의 나이에 타계하였다.